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처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현실점검 편의 2편이거든요. 현실점검의 2부 순서이고, 오늘 다룰 내용들은 세상 모든 직업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구분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직업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이런 특징을 우리가 그대로 카피할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개개인은 자신만의 콘텐츠가 필요하고 자신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세상의 모든 직업을 4사분면으로 나누는 이 이야기는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직업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었죠. 그래서 이 책이 한참 유행일 때 저는 이 책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그냥 부자가 되는 법 이랬으면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목이 부자 아빠잖아요. 저는 이제 제 아이한테 부자 아빠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약간 충격을 받았죠. 약간 아니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세상의 모든 직업을 이렇게 나눴거든요. 시간과 돈으로 나누었어요. 근데 이건 단지 수입이 적고 많고 여유 시간이 많고 적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간이 많다, 돈이 많다, 그러면 이 1사분면에 해당되는 면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이쪽은 2사분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간은 적은데 돈은 많아. 이 3사분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간도 적고 돈도 적고, 이 4사분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간은 많고 돈은 없고. 세상의 모든 직업들이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먼저 이 시간은 되게 많은데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데 돈이 없어. 백수죠. 빈둥빈둥. 돈은 없고 시간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퇴하신 노인분들, 딱히 연금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 세 번째는 학생들. 요새는 돈 많은 학생들도 많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돈이라는 거는 월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자산의 느낌이기 때문에 학생,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요, 대학생, 알바 같이 이런 사람들도 돈이 별로 없죠. 그러면 그 다음은 시간은 없고 돈도 없어. 이거 되게 안 좋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누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자기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인 거죠.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일하는 시간이면 돈이 나와. 누가 있냐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하시는 분들. 여기에는 꼭 그 건설업이라기보다는 그 건물에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꼬박 바쳐야 돈이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소득층 있죠. 저소득층.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사원들. 물론 회사원들은 월급이라는 걸 받지만 이 월급이 자산은 아니거든요. 월급이 자산은 아니야. 월급이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병가를 내거나 그다음에 실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딱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동안, 내가 회사에 나가는 그 시간에만 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원들도 월급은 들어오지만 이 군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사분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시간은 없는데 돈은 많아요. 시간은 없는데 돈은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떠오르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임원들. 이분들은 시간은 진짜 없어요. 자기 시간이 아니야. 뭐 사장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회장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장난 아니게 바쁘죠. 하지만 돈은 많이 받습니다. 돈은 많이 받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탁 옵션을 받는다든지 뭐 미리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쨌든 자산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매우 성공한 세일즈맨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친 듯이 바쁘죠. 미친 듯이.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의 뭐 자동차 영업왕이라든지 보험왕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뭐 월 1억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직장인이긴 하지만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해야 돈을 벌긴 하지만 보험왕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의 고객이 고객을 소개시켜주고 고객이 고객을 소개시켜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자기가 반드시 일을 해야만 돈이 나온다고도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직들 진짜 의사랑 변호사랑 이런 대표적인 전문직들을 보면 미친 듯이 바쁘죠. 바빠서 시간은 진짜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직업별 소득 1위는 아직도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2위가 아직도 변호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은 시간은 정말 없는데 하루 종일 병원 진료실에서 진료만 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소득은 높아요. 소득은 높다. 그럼 마지막으로 1,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 요새 좀 인기가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건물주를 초청해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있었었는데 이분이 한 달에 10억이 들어온대요. 한 달에 10억이 들어온대, 앉아있는데. 물론 세금이랑 다 내야 되고 관리비랑 내야 되지만 어쨌든 한 달에 10억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투자자. 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어오는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 왜냐하면 돈을 벌어오니까. 건물이 돈을 벌어오니까 시간이 많아요. 작가, 가수, 뭐 배우 이런 분들은 인세가 들어오는 분들이죠. 인세는 카피라이트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이건 저작권인데 저작권에 의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작가, 가수, 배우. 예를 들면은 그 이찬혁 있잖아요. 이찬혁 군.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다 쓴 이 이찬혁 군은 가수인데 지금 해병대가 있잖아요. 해병대에 들어가 있는 그 2년 동안 저작권료로 몇십억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유명한 작가들 뭐 해민 스님이나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 그냥 책을 내기만 하면 팔리고 이게 한번 팔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인세가 들어온다. 그 영화가 그 뮤지컬이 그 음반이 계속 수익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면 되게 슬픈 게 나는 지금 어딘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어딘가. Where am I? 나는 지금 어딘데? 지금 저는 직장인이니까 여기. 이 직장인이 되기 전에는 백수였죠. 학생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 수의사의 커리어를 100분 활용하고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어찌저찌 올라가면은 여기 가겠네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임원까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백수나 백조, 학생에서 이제 자소서 100개, 제때 제 친구들은 엄청 자소서를 썼어요. 자소서를 쓰고 해가지고 학생이신 분, 그럼 학생들도 열심히 해서 회사원이 되려고 하죠. 이 회사원은 임원이 되려고 하죠. 임원이 되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되신 분도 많아요.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사장님 되신 분도 많고 마케팅 하다가 사장이 된 분들도 계시고 한국의 평균 수명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평균 수명이
당연히 180을 넘었고, 지금 이제 우리 때는 지금 30대, 40대인 분들은 100세를 향해서 갈 텐데, 현재 정년이 뭐 60세나 65세나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회사에서 40세를 넘어서 50세까지 가는 요 사이에는 눈치를 보고 다 retire.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좋아, 뭐 30대 시작을 해가지고 60대까지 잘 다니고 있다가 뭐 사장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면은 30년 일하고 나면은 죽으려면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40년 동안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 40년 동안에 내가 뭐가 되냐면은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 4사분면에서 3사분면으로 갔다가 1사분면으로 갔다가 그냥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냥 이 여기에는 엄청나게 이렇게 높은 벽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이 벽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 건물주, 내가 건물이 있나? 없거든요. 내가 돈을 벌어올 만큼의 자본이 있냐? 이것도 없거든요. 내가 가수나 배우가 될 재능이 있냐? 없거든요. 작가는, 이건 제가 작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작가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작가, 인쇄로 생활이 가능한 작가는 정말 극소수예요. 제가 책을 2권을 내고 강의를 몇 번 하기도 했지만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1, 2, 3, 4에서 1, 4분면, 너무나 높은 벽이 있던 이 1, 4분면, 여기에 있는 그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 상속이 된다. 저작권 상속되잖아요. 저작권. 마이클 잭슨 저작권 가지고 가족이 살잖아요. 시간과 상관없다. 여유 시간이 많고 적고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돈을 벌어오고, 건물이 돈을 벌어오고, 돈이 돈을 벌어오고,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고용인들이 돈을 벌어오고,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 1, 4분면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1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되게 슬픈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학생에서 회사원이 됐다가 회사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했다가 은퇴하면은 다시 백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갈 방법은 없는가? 다행히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지는 못해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의 특징을 카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생겼어요.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입니다. 어떤 커다란 자기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사람들이 이 나의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수익이 만들어지는 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얘네들이 지네끼리 막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임계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N수가 필요해요.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어떤 거의 개수.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광고 수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광고 수익의 기회를 모두한테 동일하게 제공해요. 단지 이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1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되고, 2번, 누적된 영상의 총 재생 시간이, 플레이 타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1000명이 넘고 4000시간이 넘으면 유튜브에서 심사를 통해서 광고를
올려주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돈이 발생하죠. 이 1000명의 구독자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영상 하나가 대박 영상 하나가 빵 터져가지고 수십만 뷰를 달성을 하면 사람들이 엄청 그 좋아요도 누르고 자기를 팔로우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00시간을 본다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재미있는 영상 하나 찍었는데 그게 5분짜리라고 하면 5분짜리 영상으로 4000시간을 만들려 그러면 24만 분이거든요. 24만 분? 5분 말고 10분 영상. 10분 영상으로 광고를 하려고 하면은 24,000명이 봐야 되는 거예요. 24,000명이. 이게 이 1000명을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4000시간을 채우려 그러면 10분짜리 영상 한 개를 가지고는 24,000명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방에 원샷 원키를 노리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유튜브 하는 법 이런 영상을 찾아보면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잡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잡계이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내가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도 그게 터질지 안 터질지를 모르고요. 정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찍어 올린 영상 하나가 대박이 또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복잡계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복잡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N수를 늘려놓는 거예요. 컨텐츠를 많이 찍는 거예요. 컨텐츠를 많이 찍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거는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3부.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많이 찍을 수 있는가. 직장인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